네, 남북 간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이 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바로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하죠. 비방 중심이었던 대남 기사도 많이 삭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이야기에서 의원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걸 사전 각본이라고 봐야 될까요? 급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먼저 오늘이 6.25 70주년인데 네네. 6.25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튼튼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다시는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어떤 대화의 문구를 덮고 4.27을 성한 9.19 군사합의가 됐는데 네. 이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남북 양측에 그래도 남아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부가 훼손이 되었지만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할 여지를 보여준 게 이건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이 조치를 잘 활용을 해서 이게 보류가 아니라 철회가 될 수 있고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걸 총괄해 왔다고 북한 스스로 밝힌 게 김여정 제1부부장 아닙니까? 근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남매지간이잖아요. 근데 네. 남매지간이 대남 노선에 대해서 엇박자를 냈다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난센스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각본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도 북에 대해서 북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같은 민족으로 통합의 대상이라는 측면, 즉 이중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예. 북으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의 이중적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부서도 사실 체제 위협적 측면에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응하는 것이고 민족 통합의 측면은 우리 통일부가 관할하는 것처럼 서로 역할 분담 그런 그 성격의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의원님 그래서 말씀에 배드캅, 굿캅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캅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더 안 여쭤보겠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북한에 이제 식량을 제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연결해서 중국이 이 식량 제공을 조건으로 이 그 긴장감을 높이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이게 먹혀든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식량 제공은 훨씬 이전에 된 겁니다. 이번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어찌됐건 판문점 4.27 선언이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은데 거기다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적인 그 삐라를 살포하는 것을 수십 회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튼 내부 주민들을 결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했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삐라 배포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베들 지금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한 극우 단체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북한 삐라에 비교가 할 수 없는 더 심한 내용도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북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내용, 자기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그 노동신문에도 보도하고 전단을 만든 상황도 이렇게 사진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내부 결속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당국은 지금 이 어제 내려진 결정이 철회가 아니라 보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보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 보류한 상황이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대북 전단 문제 같은 걸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언론 출판의 자유 이야기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시기와 장소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 탈북자들이 인터뷰나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를 정말 구가하고 있고 예. 탈북자 단체만 12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많나요? 예. 네, 3만 3천 명 탈북자 중에 120개가 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왜 굳이 접경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남북관계 악화돼서 잘못하면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들 심정은 어떠겠어요? 네, 네. 군인들 일반 사병들 외박도 못 나오고 정말 그 주변 상가들도 울상인데 왜 거기 가서 굳이 정부의 말을 안 듣고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김영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담화를 내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북남 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차후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단 1차적으로는 대북 전단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북의 말을 듣고 이런 법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남이든 북이든 우리가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잖아요. 예. 4.27 선언을. 예.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우리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상호 4.27 선언 9.19 합의를 지켜줘야 된다고 발표를 했더만요, 보니까. 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도 동의한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려면 사실 접경지역 유전선 전방에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서로 간에 그런 선전 방송이나 이런 전단 배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왜 그거를 북은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근데 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탈북단체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궁색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담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는 거 봐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국이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북 전단 말고 또 다른 걸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4.27 선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과제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지난번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공단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말은 대북 제재 때문에 소위 벌크 오브 캐시라고 해서 현금 덩어리를 주는 것은 지금 유엔 결의안 2397호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유엔 안보리 지금 최종 결의안 2397호 제25조를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것을 예외 조항이 될 수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활동 협력 및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이 필요할 때는 어떠한 행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2397호 25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친하게 지낸 분도 지금 러시아 어떤 각 상임위국들이 지금 유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는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제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만날 일정까지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저하고는 이제 이렇게 메일로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좀 전달할 생각이고요. 예. 이게 오케아 그 대북 그 인도 문제를 담당한 특별 그 특별 임무를 담당하신 분도 이 식량 지금 위험의 필요성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나 통일부 주장은 대북 제재 사안별 면제를 하는데 원스톱으로 더 활용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칼인데 이 워킹그룹이 우리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통일정책,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통일부가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미국의 그런 제재 면제를 얻는데 재무부, 국방부, 뭐 국무부, 상무부 이렇게 부처의 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양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남북 간에 그 비공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점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대화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에 기초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통일부 장관이 일단 그 사퇴를 했고요. 공석인데 일각에서 이제 정치인 기용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인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아야 될 타이밍이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예. 아무래도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 이런 상황 관리의 시기가 아니라 뭔가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통일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나 통일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기초해서 볼 때 그 정치인이 간다고 해서 돌파력이 이렇게 배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100%는 아니겠죠. 더 낫다는 거죠. 어찌됐건 통일부가 자체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살포 같은 걸 하려면 경찰의 협조를 통해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일단 위험 상황을 즉시 차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협력 유관 부서의 협력을 얻는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 더 활발하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로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요. 돌아오면 그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외에 대북정책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고 일단 상임위부터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정부 불러다가 질책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데 상임위는 안 하고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소리죠. 그게 지금 일단 상임위를 와서 하는 게 정상이다. 어제도 제가 박진 의원님 요청으로 같이 합동간담회 있었죠. 만화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우리 조영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때 11대 7로 합의한 안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었는데 당내 강경 기류에 의해서 부결된 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합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요. 국정조사를 그 추진을 하든 말든 그게 되려면 먼저 상임위부터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불러다가 사실 상임위를 상시화시키면 국정조사도 뭐든 상임위에서 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증인 불러다가 할 수 있고 청문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